이강인이 마르코 아센시오에 밀려 예상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쿠프 드 프랑스 4강전에서 스타드 렌을 상대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한 프랑스 매체가 예상 선발 명단을 공개했다. PSG는 최근 국내에서 구단 인기가 점점 높아진 데에 힘입어 국내 팬들과 유대감 강화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이서 PSG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을 결정했습니다. 스토어는 총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카페를 비롯해 클럽을 대표하는 컬렉션과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특히 해당 매장에선 PSG와 국내 브랜드의 협업 제품들이 독점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앞서 8일에는 PSG의 레전드 선수를 비롯해 국내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9일에는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에 PSG 팝업 스토어가 오픈합니다. 이강인이 마르코 아센시오에 밀려 예상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쿠프 드 프랑스 4강전에서 스타드 렌을 상대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한 프랑스 매체가 예상 선발 명단을 공개했다. 프랑스 구공미는 PSG의 2대0 승리를 예측하며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 킬리안 은바페, 마르코 아센시오, 워렌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 누누 멘데스, 리카 에르난데스, 다닐로 페레이라, 아슈라프 하키미, 지안루이지 돈나룸마의 선발을 점쳤습니다. 이강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매체는 직접 마르세유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이강인의 선발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부상에서 복귀한 아센시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강인은 수적 열세 상황에서 별다른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45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볼터치 29회, 패스 성공률 90%, 롱패스 성공률 50%, 턴오버 6회 등을 기록했고 매체는 이강인의 팀 내 네 번째로 낮은 평점인 6.4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 베랄두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처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비록 베랄두의 퇴장 이후 두 골이 터지며 2대0 승리를 거둔 PSG였으나 이강인의 히트맵과 평균적인 위치만 보더라도 낮은 위치에서 수비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적 열세의 가장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 교체 카드로 이강인을 투입시켜볼 소유 및 안정감을 가지면서 수비적 능력까지 두루 갖췄다고 평가하는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킨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이날 이강인은 45분을 뛰며 볼터치 29회, 패스 성공률 90%, 드리블 성공 1회, 볼경합 성공 2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두고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평점 5.5를 부여하며 그는 가장 많이 달리며 경기장 넓은 영역을 커버했다. 패스 실수가 없었고 수적 열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지시를 받았고 영리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플레이였고 잘 해냈다고 칭찬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극찬했습니다. 덴벨레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엘리케 감독은 항상 상대를 놀라게 하려는 욕심이 있다. 선수 위치를 바꾸는 게 방법인데 덴벨레는 개선이 필요하긴 했지만 중원에서 공간 점유나 마음에 든 점들이 있었다. 덴벨레를 포함해 킬리안 은바페, 이강인, 하무스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선수들이다. 상대를 놀라게 하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프 드 프랑스 준결승인 스타드 렌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바페 조기 교체를 두고는 매주 같은 질문이 나와 피곤하다. 나는 감독이고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다. 파리에서 있는 마지막 날까지 매일 이 일을 할 것이다. 항상 팀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베랄두가 나간 후 이강인이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갔다. 이강인은 많이 뛰면서 경기장 넓은 지역을 커버했다. 패스 성공률이 높았고 수적 열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제 역할을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이강인의 경기력은 절정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기점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한 이강인은 3월 A매치에서도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상 선발 명단은 그저 예상일 뿐입니다. 항상 현지 매체들의 예상 선발 명단이 틀렸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틀리고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비 시몬스의 시장 가치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현지 및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들의 몸값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리그 내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였습니다. 이들의 시장 가치는 1억 1천만 유로 약 160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의 비르츠도 몸값이 올라 두 선수와 동률이 됐습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 4위를 기록한 선수는 바로 시몬스였습니다. 4위 시몬스의 새로운 몸값은 8천만 유로, 약 1170억 원으로 무려 1200억 원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7천만 유로였던 시몬스의 가치는 1000만 유로 약 146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프로 데뷔 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몬스는 2003년생의 네덜란드 유망주인데요. 이선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그는 드리블, 패스 모두 준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에 발탁되는 등 현재와 미래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자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아카데미 소속이기도 했던 시몬스는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021년 PSG에서 1군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데 성공했지만 주전의 벽은 높았습니다. 2021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6경기에 출전했지만 선발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결국 시몬스는 PSG와의 동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PSV 아인트호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는 입단과 동시에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는데요. 34경기를 뛰며 주전으로 활약했고 19골 8도움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PSG가 다시 시몬스를 영입했습니다. 시몬스는 2027년 여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군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현재 시몬스는 라이프치히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한 상태인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25경기에서 7골 9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라이프치히와의 동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완전 이적보다는 임대 연장 정도가 더 현실적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스포츠 디렉터 루벤 슈레더는 우리는 시몬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우선 이번 시즌이 끝나면 그는 PSG로 복귀한다. 그리고 다시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시몬스가 올 시즌 임대를 마치고 PSG에 돌아온 후 다시 재임대가지 않는다면 이강인의 강력한 경쟁가가 될 전망입니다. 시몬스와 이강인 모두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드리블, 패스 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 시몬스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시몬스가 미드필더에서 뛰면서 이강인이 왼쪽, 오른쪽 윙포워드로 자리를 옮긴다면 공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부동의 덴벨레가 차지할 터이니 아마도 왼쪽에 서거나 폴스나인으로 중앙을 차지하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엘리케 감독은 경기 중에서 전술을 수시로 변화하여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합니다. 전술적 가치가 높은 이강인이 충분히 중용받을 수 있고 이강인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극찬해왔던 엘리케 감독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격진이 아니더라도 사비 시몬스와 미드필더진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비티냐, 에머리, 이강인, 시몬스가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우가르테와 다닐루 혹은 비티냐가 서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몬스가 임대 복귀 시 이강인 선수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강인 선수의 천재성과 공격 재능, 창조적인 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